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항상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피는 거거든요. 이건 저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면 공포심이 사람들이 많이 들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귀하게 여긴다면 시장이 흔들릴 때 멘탈이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막 조롱하잖아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항상 저는 이제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봇 섹터는 제대로 된 상승이 아직 출발도 안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웃기죠? 원익홀딩스 뒤에 띄워놓고 이런 말 하는 게.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당부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결국 투자하는 건 여러분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항상 여러분도 저와 같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잘 판단해서 비중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판단하든지 간에 말이죠.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익홀딩스가 왜 주목을 받았냐? 지금 로봇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원익홀딩스가 이 로봇 손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로봇 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아직 상장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주목받고 있습니까? 관절 쪽에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관절도 그 모터를 굉장히 축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히토류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중국이 그만큼 히토류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로봇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이 굉장히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로봇 섹터가 이 손과 관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먼 로봇 위주로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실제로 로봇이라는 건 휴먼 로봇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차가 자율주행 이야기를 하는데 자율주행 차도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물론 로봇이라고 있겠지만 큰 공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범주가 사실 굉장히 넓어요. 자, 뉴로메카라는 회사는 이게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냐면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현실적인 공장들의 모습이 되겠죠. 로봇으로 완전히 자동화한다. 사람이 없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로봇들만 있을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먼저 도입되는 게 빠를까요? 협동 로봇이 사실은 도입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왜 못 올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먼 로봇 위주로 먼저는 반응을 줬어요. 그쵸? 그렇다면 이런 회사들은 안 오를 것인가? 앞으로 로봇 시대가 발전되고 실제로 공장에서 로봇들을 막 사들이겠죠.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고 뉴로메카의 제품들이 더 가격이 합리적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발전해서 매출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겠죠.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로봇 종목들이 많이 오른 것도 맞죠. 클로봇 이런 회사도 많이 올랐고, 하지만 못 오른 회사도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SPG는 최근 들어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도 오르지 못했던 로봇 회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의 진심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아직 반영을 안 했어요. 또 미국의 로봇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 회사이지만 테슬라 주가는 어때요? 이것조차도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 노랑봉투법이 통과되고 나서 로봇 섹터가 일시적으로 오른 건 맞아요. 그래서 조정이 마이너스 40% 이런 식으로 폭락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진짜 로봇 섹터, 중국에 있는 로봇 섹터, 미국에 있는 로봇 섹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로봇에 많은 투자를 했던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기술이 있는 로봇 회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로봇 시대가 펼쳐지는 건 당연한 건데 거기서 어떤 회사가 주목을 받을지 그 회사에 대한 공부를 이제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히 분위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고 단순히 세력들이 장난치려고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쪽 섹터는 앞으로 산업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방향성에 있어서 어떤 회사가 그 중심이 될지를 여러분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알아보는 거 어렵겠습니까, 사실. 요즘에 AI도 있고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 만도라는 종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왜냐면 이 회사가 현대기아차의 하청업체거든요. 바로 아래 하청업체라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보시면.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현대기아차도 못 오르고 만도라는 회사도 못 오르고.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각도가 좋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왜 오르나 봤는데 이 회사 역시도 로봇과 연관 짓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돈을 사실 굉장히 많이 벌었던 회사인데 주가는 반응이 없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로봇과 연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로봇이 묻으면 시장에서는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미래 산업이 기대가 되면서 동시에 저평가된 걸 좋아합니다. 이미 다 올라가지고 너도 나도 다 들고 있는 그건 저평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충분히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주들 말하는 거죠. 대형주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섹터는 반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쭉 끌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성장할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섹터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AI 이거는 이제 시시해요. AI를 통해서 막 주가가 견인되는 거. 구글이 오르긴 했죠. 구글이 아주 제미나이가 좋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더 사람들의 기대를 끌어올 만한 그러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 관련된 로봇 관련된 뉴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조정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로봇주들도. 근데 지금 조정을 또 안 받고 있어요. 왜냐면 해외에서 좋은 기사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로봇주에 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SPG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겁게 주가를 유지하면서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국장에서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안 죽고 있다는 거죠. 뭔가 계속 받치고 있다는 거죠, 돈으로. 그만큼 초강력한 섹터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 만약 제 예상대로 이러한 로봇 쪽으로 아직은 확실한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이 로봇 섹터를 통해서 상승을 시킨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엄청나게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도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정말 온다면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도 상승 추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으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필요합니다. 뭔가 이유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도 이미 로봇 산업에 다 뛰어들었어요.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메타 플랫폼스도 그렇고 그리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재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떤 그림을 만드는지 어떻게 보도를 해주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판은 다 깔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주식을 잘 하려면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습관은 그냥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서 봐주고 컨트롤해주고 또 때로는 잔소리를 좀 해야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텔레그램 방에서 이 시장 흐름에 대한 메커니즘을 배우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지, 어떤 걸 매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 대장주 추격반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이 11월 달에 이번에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11월 달에도 수익을 내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주식은 모르면 배우는 게 맞죠. 혼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긴 시간을 돌아가는 것보다 배우고 집중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결과를 내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집중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많이 배우실 거예요. 이번 12월 달도 한번 재밌게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참고하셔서 와준 인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교육 때 뵐게요.